2016년 2월 23일 오후 5시 54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네, 제가 주말에 영상을 좀 업로드를 일찍 하는데, 제가 주말에 또 이제 다른 곳에서 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업로드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업로드를 해버려가지고 좀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셨을 텐데,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지금 한 일주일 동안은 또 원래 제가 뭐 친구가 있고 막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또 어쩌다 보니까 지금 외출에 대해 외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주일 정도를. 그래서 예, 그래서 일주일 정도를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영상을 최대한 좀 짧게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설명할 것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좀 보시는데 불편함은 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맥점만 포인트를 공유를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트럼프 이란 정권 교체 결심했나 대규모 공격 가능성의 언급. 트럼프가 대통령 직위를 얻고 타이틀을 얻고 나서부터 정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 마무리가 된 것도 아니고요. 거기서 이란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그죠? 그리고 해협 봉쇄, 여러 가지 얘기들, 그죠? 이제 너무 많은 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좋은 얘기가 나오면 좋겠는데 안 좋은 얘기들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포인트를 잡으실 필요가 있는 게 시장이 조금 위협을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어쨌든 전쟁은 그죠? 시장을 좀 흔들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물론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저렇게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해지 종목인 흥구석유나 그다음에 한국석유, 그다음에 흥하해운 해협 봉쇄를 했을 때 이제 과거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었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 종목은 해지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뭔가의 그런 포텐션이 있을 때 저런 내용들이 있을 때 좀 부각이 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런 내용들이 있겠고 그리고 품절주들이 있어요. 신라섬유라든지 뭐 코데즈 컴바인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지면서 또 시장이 조금 불안정할 때 근데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북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얘가 이제 됐었던 것 같고 신라섬유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 좀 부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런 애들도 있다라는 점 좀 체크를 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종목들 저게 좀 부각이 많이 된다면은 한 번씩 이제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뭔가 느낌보다는 단타로서의 그런 느낌이 조금 더 강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삼성 파운드리 흑자 저당 가시와 HBM 분 비메모리로 있는다. 증권사 리포트에 이제 내용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뭔가 특별하게 그러니까 이제 한 1, 2년 전만 해도 사실 특별한 느낌이 많이 들고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디램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뛰면서 삼성이 이제 아픈 손가락이었었던 낸드 플랫이나 이쪽 계열 쪽들이 재고들이 확실히 다 털어나고 이미 물량을 이제 내년까지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해야 되는 입장이 나오는 순간 그러니까 나오고 있는 근데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좀 많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표현이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좀 포인트가 있겠고 그리고 빅테크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뭐 서론 이거저거 다 빼고 말씀드릴게요. 그냥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하이닉스를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드렸지만 100만 원대는 충분히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구간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또한 20만 원 이상대도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부장 애들 이제 코스닥이 조금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이제 전직 뉴스가 나오면서 좀 부강이 덜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이제 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요번 주에 그렇기 때문에 브로드컴 관련주들을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반도체 애들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어제도 설명드렸었던 애들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AR 서버 MLCC 가격 급등, 무라타 인상 검토에 부품 업계 들썩. MLCC는 사실 해외 쪽의 리포트들이 조금 더 강한 모습들이 더 많이 보여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MLCC를 그렇게 많이 리포트를 좋게 써주는 경우들은 많이 없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뭐 반도체들이 붐이 일어나니까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MLCC를 찾으면서 이제 리포트들을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과거 저 있을 때만 해도 사실은 거론조차 하지 않았었던 것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막 엄청나게 그런 거 아니었는데 마찬가지로 MLCC도 근래에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정확하게만 말씀드리면 삼성전기가 필두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삼성전기 그리고 뭐 대덕전자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PCB 기준이거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삼성전기와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의 그런 중복성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삼성전기 흐름이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삼성전기의 의미도를 계속해서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한번 계속 꾸준하게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만한 종목이다. 자, 그다음에 미래협력 국가대표 초격차 K바이오 미래 만든다. 자,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죠. 영상 어제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늦게 돼서. 근데 제가 어제 바이오 이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물론 어제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오들의 의미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뉴스를 토대로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코스닥 지표를 올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깔아있는 애들을 조금 올릴 필요가 있어요. 물론 다른 애들도 같이 끌어올려서 그냥 걔네들을 계속 신고가를 찍으면 좋긴 하겠지만 실제로 주가를 올리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합심해서 올리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윤활유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저점에 겁나게 애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어요. 바이오들이. 그래서 지금 바이오들의 의미도를 계속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나 ABL 바이오나 프로티나 알지노믹스 이런 로키트 헬스케어까지 얘네들은 좀 중요도가 높은 애들이고 에임드도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름테라나 토모큐브,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얘는 천식학회 알레르기 천식학회 또 참여를 하죠. 에이프릴 같은 경우는 요번 주에 또 그래서 이제 일정이 또 있겠고요. 그다음 보로노이, 예. 임상 일상 데이터 하나로 주가를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애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보로노이가 결국에 또 신고가를 갱신해버리는 또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바이오들이 죽었다라는 느낌이 보긴 어렵고요. 그 포텐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 저는 이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일리노이 주지사 신규 원전 건설 가속화 행정명령 서명. 자, 저것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원전 끝이라고 했나요? 제가 어제 아니라고 드렸죠. 물론 오늘 조금 빠진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원전들이 애들이 같잖아요. 그죠? 원전의 시세 분출이 저기서 끝날 거라면은 뉴스를 저렇게 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낼 수밖에 없는 구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많이 오른 것들이 분명적으로 존재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까지의 주가들을 판명시키는 거는 진짜 신의 영역이에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건 원하는 사람들이나 가능한 거지.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되면은 되는데 그 전에 정말 오래 전부터 원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공유를 했었어요. 영상을 따로 만들기도 했었었고. 그래서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저는 지금의 끝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원전이 계속해서 좀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에빌이 시세 이제 10만 원대를 분출을 시키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는 갈아치울 가능성들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 기준과 그리고 나머지 애들도 계속해서 좀 주목도가 있을 만한 종목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설명드렸던 두에빌이다, 현대건설, 우진, 그리고 BHI는 오늘 싱호가 또 갈아치웠어요. 그죠? 얘기하면은 갑니다. 한전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애들 정말 많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마 AI 데이터 센터 특례 논의 본격화, 분산 전력 직접 거래. 자,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어제 저 영상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전력이 부족한 나라는 아니에요. 대신 뭐가 있느냐? 기술력이 매우 뛰어난 게 또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전력은 얘도 마찬가지로 국한되어 있는 애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뭔가 지표가 나오든 실적이 뭐가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이 해외 쪽에 진출의 목적들이 매우 강하고 실제로 지금 진출이 되어 있는 애들이 강력하게 많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좀 포인트를 드렸었던 게 원전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있는 거고 태양광도 전력을 위해 생산하는 거죠. 약간의 이제 포인트가 관점이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전력을 뽑아내기 위한 얘기고 산일전기 얘기를 드렸죠, 그죠? 대한전선 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했고 대한전선 얘기했고요. LS 일렉트릭 오늘도 신고가를 갔죠. 제가 얘기를 하면 갑니다. 계속 이거 진짜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LS 일렉트릭은 너무 많이 얘기했고 얘를 기준점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효성중공업 마찬가지로 올라갔고요. 전력 애들 계속해서 갑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계속 뭔가 의심하거나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면은 되게 어렵습니다. 어쨌든 전력도 이제 한 번은 좀 쉬어갔다가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적당히 이제 수익이 내셨으면은 좀, 네, 뭐 그런 느낌으로. 진짜 오랫동안 얘기했죠, 전력은. 그죠? 자, 그 다음에 조선업. 자, 저번 주부터 제가 조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마스카 프로젝트 얘기와 더불어서 관세 얘기가 다시 들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선에 대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관세에 대한 카드로 사용을 했었단 말입니다. 조선업을 다시 카드가 그냥 끝났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그죠? 그리고 누구 보라 그랬나요? 삼성 HJ중공업 이런 애들. 오늘은 이제 얘네들이 조금 빠지긴 했지만 마스카 프로젝트의 재료는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나올 만한 것들 연계성들을 생각을 한다면 조선 애들도 조금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애들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조선 애들도 조금은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 애들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LNG를 넘어서 MRO 성장축의 확대, 자동화로 수익성 개선. 하나오션 같은 경우 MRO에 대한 내용들을 또 많이 이벤트들을 좀 올렸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래서 하나오션을 필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그죠? 그다음에 북미서 우선 K뷰티 화장품 상장사들 이익판도 뒤집혔다. K뷰티 상장사들이 우선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오겠다. 이거를 왜 이제서야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APR은 실적은 어마무시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빠졌죠. 진짜 의아했거든요. 그죠? 말이 안 될 정도로 주가가 빠졌었어요.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갔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문제점을 고치질 못했어요. 세론이라는 그런 것들을 어디서 또 했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근데 자세히 보면은 세론이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조건 올라가요.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겠지만 결국에는 올라갈 거는 올라갑니다.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가 뒤로 간다라는 게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제 그게 앞으로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당장의 단기 이벤트성의 재료들이 끝났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실적 발표가 한 번 끝나고 두 번 끝나고 뭐 1년에 한 번씩 해갖고 심하게 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벤트에 흔들리게 되면은 사실상 큰 돈을 벌기는 좀 어렵죠. 어쨌든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얘기를 드렸었을 때 파마리서치, 그죠? APR, 그죠? LNC 바이오 이런 애들 좀 보라고 했잖아요. 자, 저는 파마리서치는 지금 말도 안 되게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조금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 APR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증명을 해내고 있는 상태예요. 그냥 어림잡아서 얘기를 때려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뷰티 쪽은 확실히 지금 의미도를 많이 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내용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